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한 달 동안 중도층과 청년 표심을 공략해서 보수 야당의 대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죠. 박준호 마커가 주우민에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치부에서 제일 핫한 코너 주민,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마련해봤습니다. 이름하야 알쓸인잡인데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인물 잡학사전의 앞글자만 딴 줄임말입니다. 가볍고 유쾌한 질문 위주로 특정 정치인을 집중 탐구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의 인물 소개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마크박의 알쓸인잡 시작합니다. 요새 젊은 것들 중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바쁘신 관계로 그냥 연습 게임 없이 바로 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장, 오늘 저희 인터뷰 구성이 어떻게 되죠? 네, 3P 인터뷰인데요. 퍼블릭, 프라이빗, 패스올, O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박마커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전 당연히 프라이빗이죠. 아니, 그렇다면 박마커가 프라이빗을 선택했으니까 저는 퍼블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당대표를 맡으신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제가 당대표는 못 해봤지만은 지금까지 최고위원은 많이 해봤거든요. 최고위원은 뭔가 결정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역할이지만은 당대표는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갑니다. 그럼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저희가 대선 경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6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일반적인 정치 얘기 외에 대선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께 정치를 왜 하시기로 결심했느냐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지금 사퇴하신 다음에 한 석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 석 달간은 도대체 뭘 하셨느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거꾸로 정당이라는 건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럼 3달 동안 뭐 하셨다, 어떤 대답이 들어왔나요? 그걸 제가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실제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를 믿고 해주신 말씀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상당히 평소에 교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1월 정도에 단일화를 한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방안을 말씀하셔갖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랑 진짜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대선 전략이죠. 그러니까 대선의 대전략을 같이 논의하는 거지. 예를 들어 누가 언제 입당해야 되니, 누굴 만나보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보통 안 해요.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어떤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반기문 총장을 그때 모시려고 했던 분들의 트라우마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 길을 다시 또 밟지 않도록 계속 많은 분들이 조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질문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여야정 상설협의체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중요한 게 당 대표들 간의 어떤 합의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MBTI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혈액형이 아니라 MBTI로 서로의 잘 맞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저 ESTP인데. ESTP가 어떤 타입인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고 있어요. 그냥. 송영길 대표의 MBTI를 미리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ENTJ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이자가 붙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정치인분들이 E자가 붙는데 대담한 통솔가형이래요, 이게. 근데 전 추미애 대표께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추미애 대표 건 못 알아봤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네,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궁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NTJ가 여기 있습니다. ENTJ가 이 선에 있고, ESTP 한번 볼까요? 연두색이네요. 연두색인데 안 맞는 것 딱 반반이래요. ENTJ가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대부분 맞고 해서 다행히 연두색 이쪽 걸렸는데 파국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기에는 여성부가 뭐 호주제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능동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 펼쳤지만은 나중엔 여성 정책이 어느 정도 정책화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가족 정책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게임 셧다운제 이런 거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가족부가 다시 또 여성부 됐다, 가족부 됐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성인지 성평등 교육 강화하겠다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고, 이런 캠페인 부서로 전락했는데 이러면 저는 부처 형태로 운영되기 어렵다. 제가 처음에 여성할당제 폐지하자 그랬더니만은 대부분의 반응이 청개구리 같은 반응이었어요. 뭐냐면은 여성 혐오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했거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뭐 인기가 나쁘지도 않은 야당 대표를 매장시키려는 방식으로 여성 혐오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주 사적인 질문들을 드릴 텐데 이 대표님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예. 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혹시 월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당 대표는 월급보단 당비가 있죠. 당비가? 예. 당비를 내죠. 제가 최고위원일 때도 당비만 냈습니다. 당 대표면 그뭐 판공비라든가 별도로 받으시는 금액이 없는 제가 거예요? 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어차피 비용 처리가 되겠지만요. 네. 나머지 뭐 제가 지금까지 축적된 자금으로 버텨야죠. 그럼 뭐 비트코인으로 버신 돈으로 이렇게 지금 메고 계신 거? 아니요, 제가 비트코인을 버는다 이것보다는 방송 활동하면서 벌어놓은 것들 네. 제가 그래도 방송하면서 네.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와중에도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잖아요. 네. 직접 쓰시는 건지. 저는 인스타 페이스북은 살면서 한 번도 남이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 페이스북 창업자 네. 마크 저커버그랑 하버드대 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마크 주커버그는 한 살 위고요. 네. 그리고 주커버그는 저랑 수업에서는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랑 친서 관계는 없어요. 네. 예.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이제 한국에 이제 침입시키려고 할 때 한국엔 싸이월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다. 그땐 굉장히 초보적인 기능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회장아 이런 거 누가 쓰냐.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어떤 게시판도 있고 사진첩도 있고 한 이런 싸이월드라는 게 있다 하면서 링크를 제가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네. 보면 지금 페이스북이 이렇게 컸고 가장 헤비 유저가 되신 상황이잖아요. 네. 뭐 페이스북이 그렇게 클 줄 몰랐죠. 네. 그냥 저희 학내 커뮤니티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었지. 지금 저커버그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영상 메시지로 한번 영어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쏴주시죠. 네. 그리고 대표님 당대표 되시고 나서 거친 생각과 네. 불안한 눈빛이라는 표현을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애창곡이라서 이렇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전부 다 자료화면을 만들어주겠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감은 있어야죠. 방송을 10년 했는데. 애창곡은 아니시지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왜 불러요? 자꾸 그런 거 시키면.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노래 부르라 시켜가지고 막 박명수 씨 노래 부르고 이랬다가 그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당신은 해변의 여자 하지만 없이 난 해변의 환자. 나경원 전 의원이랑 네. 토론회에서 정말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칠게 주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나 대표님이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하실 정도로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네. 그 선거 전략하시는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뭐 하나를 그 토론회 할 때. 그러니까 나 대표랑 말을 세게 맞붙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한두 번째 토론회에 대해서는 나 대표님이 감정 요소하시면 눈물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한테 그 보고를 해주는 게인데 그게 실제로 되니까 너무나도 제가 이제 설마 그러겠냐는데 진짜 그러셔가지고 나 대표님 되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 정직한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패스올 OX 시간입니다. 본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김재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여기도 착취 아니었습니까? 상식 밖으로 움직이면 제가 되게 싫어해요.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요. 네. 제 머릿속에 용납 안 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상당히 배척을 하거든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따릉이 출근, 솔직히 얘기해서 연출 컷이었다. 하나, 둘, 셋.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영화 포스터처럼 잘 나왔어요. 뒤에 아웃포커싱도 돼 있고 이거는 출입하는 기자단 분들이 제 첫 출근 모습은 잡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문의를 했거든요. 네. 이걸 또 보고 안전모를 안 썼다라는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저를 도와주는 거죠. 예. 대한민국에 따릉이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안전모 쓰고 타는 사람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거든요. 네. 헬멧을 배치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근데 그거야말로 해놓으니까 분실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따릉이 이용률의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하다니 참 민주당이 좀스럽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우리 당 대변인들과 1대1로 토론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 우와. 네. 홍준표 의원 복당 사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나, 둘, 셋.
그 망둥이 그 사건 있은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대표님 좀 쓸데없는 걸로 좀 이렇게 기사나게 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 공약하고 이런 것도 바쁘실 텐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시냐고 좀 안 되면 카톡 지우시라고 이러면서 제가 이 경선 관련된 입장에서 뭐라 안 할 수는 없고 자꾸 이런 상황 만드시면 곤란하다고 그냥 그렇게 저희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홍 대표님하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 게 마크박의 신비한 인물 사전이란 겁니다. 우리 방명록에 이렇게 멋지게 또 화제의 준스톤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경필대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치부의 파이팅! 네, 정의원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실제 인터뷰 진행 시간은 1시간가량이었는데요. 10분 이내로 취약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미처 다 담지 못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드린 걸로 하고요. 알쓸인잡은 다른 인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입니다. 이준석 초등학생 때 경필대회 수상도 알쓸인잡은 다음 시간에.